저 500만 원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500이요? 네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첫 입찰 만에 낙찰을 받았었어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클릭만 하면 돈 되는 물건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예상 낙찰가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해서 번 돈을 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자꾸 불려온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부동산 경매를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리치빌더라고 합니다. 건물주세요? 네. 아니, 30살이 어떻게 건물주가 되세요? 부동산 경매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건물주가 꿈이거든요. 오늘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임장 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같이 가실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얼마에 시작을 하셨어요? 저 500만 원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500이요? 네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첫 입찰 만에 낙찰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단독이었거든요. 단독의 의미가 뭔가요? 혼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첫 낙찰이고 단독 낙찰이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온 게 다른 이유가 있었나? 내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좀 기피하는 물건을 들어갔었습니다. 첫 물건 투자했던 게 500만 원 정도 차익이 났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들어갔던 물건이 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었고요. 1,300만 원 차익을 봤습니다. 요거는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물건이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고 1,000만 원 차익을 봤는데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보통 이제 경매로 차익을 보시면 한 번에 큰 차익을 보기 때문에 이걸로 파티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또는 이제 차를 뽑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또 재투자하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저처럼 건물을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사기라는 말도 좀 있는데요. 경매가 사기라는 거는 조금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경매가 신청되면 이제 경매 물건을 매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뭐 경매로 손해봤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들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요랑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수요는 일단은 저희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실거래가를 확인하면은 실거래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파트를 찾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고요. 시세는 저희가 실거래가를 토대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부동산을 가서 얼마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진짜요? 네. 이게 뭔데요? 요게 이제 경매 물건을 돈 되는 물건만 필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을 투자한다 그러면 아파트 빌라를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아파트 물건을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이제 물건을 보면은 3,000건에서 4,000건이 되고요. 빌라 물건은 4,000건에서 5,000건이 됩니다. 근데 이 물건들이 대략 한 7,000건이죠, 합쳐서. 7,000건들 다 뒤져가지고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그 중에서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한 노가다라는 거죠. 노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릭 한 번으로 돈 되는 물건들만 전부 다 리스트업 되게끔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클릭만 하면 돈 되는 물건만 다 보여지기 때문에 권리 분석만 어느 정도 할 줄 알아도 전부 다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물건하고 빌라 물건을, 경매 물건을 돈 되는 물건만 필터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물건을 클릭을 하면은 제가 강의에서 소개하는 돈 드는 유형 8가지 유형들을 볼 수 있고요. 요거 물건을 한 개 유형을 클릭을 하면 돈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전부 다 리스트업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뭐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의 이름을 네이버페이 부동산이나 KB 부동산에 검색을 해야 해요. 하지만 썸네일에서부터 실거래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 낙찰가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한다면 얼마 정도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썸네일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요건 6천만 원이고요. 네, 요것도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1천만 원대도 있고요. 이게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리라던가 이런 걸 이제 인테리어라던가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런 물건을 한 번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제 보시려면 제가 여기 필터에 중공연도 최신손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중공연도가 최신일수록 저희는 내부 컨디션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하고 매도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나가는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11년씩, 10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년도 최신순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돈 되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보다는 충남 아산에 있는 거, 요 물건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요 아파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 많을수록 수요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날짜가 4월 17일인데 네, 지금 1월 달에 3건 찍히고 그 이후로는 없죠. 요거는 잘 매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또 패스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빌라 물건을 보여드릴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빌라 투자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팔 수 있을까? 팔릴까?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투자를 못하죠. 근데 저는 또 아파트는 투자를 합니다. 왜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보면 수요를 다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빌라도 그런 식으로 실거래가를 볼 수 있으면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유사거래 많은 순이라는 필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사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경매 물건들이 쭉 있죠. 근데 이 경매 물건, 이 물건을 중심으로 반경 500m에 최근 1년 동안 이 물건하고 유사한 물건들이 1년에 몇 건이 거래됐냐라는 것을 유사거래로 봅니다. 근데 그 유사거래가 건수가 몇 건이냐? 310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경매는 싸게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다 그러면 1년에 310건이 팔리는데 저희 물건 안 팔릴까요?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수요 파악이 한 번에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썸네일에서부터 예상 낙찰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나오고요. 저희가 예상 낙찰가대로 입찰을 하시면 거의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 깃발이 살짝 보이는데 요게 실제 경매가 나온 매물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매물들이 310건이 거래가 됐다는 걸 이렇게 지도로 깃발로 해서 한 번에 이제 저희가 가시적으로 수요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보면 요 물건하고 현재 경매 나온 물건하고 유사한 형태의 물건들이 1년 동안 몇 건이 거래됐는지 다 알려줍니다. 53건이 나오고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2,4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의 매도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예상 낙찰가 얼마였죠? 1억 8천입니다. 3억에 매도하면 얼마죠? 저희 1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에서 아까 보셨죠? 2천만 원, 3천만 원 보는데 빌라 한 번으로 1억 이상의 차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수강생 분들이 총 33명입니다. 근데 33건의 성과 사례가 있고요. 누적 수익은 한 11억 2,300만 원 정도 듭니다. 낙찰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낙찰받고 해서 성과 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에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30대 후반에 아이 둘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대구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셨고 제 첫 수강생 분이셨어요. 네, 보시면은 2억 3,6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2억 6,6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2,700만 원의 차익을 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셨고요.
3억 7,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9월 10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요. 11월 달에 매도를 하셨는데 4억 5천에 매도를 하시면서 2개월 만에 7,500의 차익을 보셨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가 플랫폼으로 돈 되는 물건들만 다 리스트업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만 다 골라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네.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스밸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밸브는 왜 확인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점유자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점유자가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매당한 집에.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임장했을 때는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제 추후에 저희가 낙찰받고 명도를 어떤 플랜으로 이제 풀어나갈지 그런 것들을 구상하기 위해서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확인해야 한 것들은 뭐 가스밸브 잠겨 있는지, 만약에 잠겨 있다면 사람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는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간다면 사람이 사는데 전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돌아간다면 당연히 사람이 안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 관련된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는 빌라를 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가면은 뭐 토지,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 위주로 매물을 이제 중개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셔가지고 빌라 시세를 물어본다 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어요. 건물주 되시고서 가족분들이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처음엔 안 그러셨어요. 처음이 어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이 안 온다,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넌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하다가 집안 말아먹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사실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성과를 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내가 진짜 이거 잘 한 선택인가? 내가 이걸 정말 해도 되는가? 근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확신을 좀 가진 채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씩 결과가 나오고 건물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티는 안 내세요. 근데 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말씀 안 하시는데 자꾸 주변에 이제 뭐 우리 아들 뭐 건물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반응은 또 어떤가요? 주변 반응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뭐 요새 뭐 하냐 이러면은 뭐 요새 좀 이제 놀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면 지금 취준생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는 거 아니다. 월세 받고 있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월세를 받냐고. 건물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죠. 경매했다가 괜히 돈 잃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매라는 게 시세보다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값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시세보다 더 싸게 사기만 한다면 손해볼 일은 없겠죠. 만약에 저처럼 돈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은 감정 가격의 60%, 낙찰 가격의 80%두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대출이 나올까요? 저 많이 못 벌거든요. 소득이 없는 분들도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의 이제 어떤 사용 내역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적금만 해도 충분히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저희 이제 월급으로는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부수입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전업주부시면서 뭔가 내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 경매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건 투자해가지고 2, 3개월 만에 2,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PD님처럼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한 건 하면 보통 2, 3개월 만에 매도를 하는데 한 건을 매도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고민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에서 만나요.